다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뭉크의 절규죠. 이 작품을 비롯한 140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전시를 맞이하여 준비한 오늘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863년생 에드바르트 뭉크,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이자 한화 작가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극적이고 일면적인 그림을 그렸고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고독, 질투, 불안 등을 그림으로 담아내었어요.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뭉크의 삶은 고단하고 몹시 우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겐 엄마 레우라, 아버지 크리스티안, 누나 소피와 3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큰 누이를 병으로 잃고 여동생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뒤이어 아버지와 남동생 또한 잃게 되며 비극이 연달아 지속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휩싸이게 되고 맙니다. 연달은 가족의 죽음과 허약 체질로 태어났었던 뭉크는 본인도 곧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3번의 연애도 하였는데요. 연인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자 트라우마로 남아 마음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어요. 바로 그의 마음가짐을 대표하는 작품이 절규입니다. 이렇듯 뭉크의 삶은 절망적이었고 피폐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그림은 한 줄기의 빛, 구원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는 훗날 극단적 자유주의자 그룹인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안을 이끄는 한스 예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영감을 받은 뭉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따라다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슬픔, 어둠들을 작품에 반영하였고 표출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뭉크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사랑, 고통, 죽음, 탄생의 순환이라는 보편적인 생의 원리를 수용하고 통찰하며 내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밝혀가는 시간을 갖게 되죠. 뭉크가 내적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며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춤입니다. 그림의 배경을 보면 생명의 잉태와 우주의 순환을 상징하는 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어요. 또한 연노랑 빛기둥을 바다에 드리워지게 표현하여 생명이 장엄하게 탄생하거나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전조가 느껴지죠. 그림의 대상으로 뭉크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3번째 연인을 표현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 작품은 남녀 간 사랑에 대한 작품으로 보이지만 사랑은 물론 인생의 시작과 절정, 끝의 단계를 순환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와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머무름 없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 거대한 흐름에 따라 인간 또한 순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불안과 우울을 지나온 후 진정한 내적 진리를 깨닫게 된 뭉크에게 건네진 새 의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른 봄의 태양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이 태양이라는 작품을 기점으로 뭉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집니다. 자신을 찾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뭉크의 그림은 비관적인 느낌이 줄어들고 색채가 밝아지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그림 의뢰를 통해 가지각색의 그림을 그리며 남의 기쁨을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활동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뭉크가 깨달은 이 내적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은하계들도 그 속에 떠다니며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셀 수 없는 항성들과 푸른 우리별인 지구도, 물도, 공기도, 모든 생명도 전부 순환하죠.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생장연장이라고 합니다. 탄생, 성장, 성숙, 폐장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이 순환의 고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의 불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도 이 법칙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려우시다고요? 한 해 농사를 생각해봅시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 생명이 탄생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양분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이후 가을엔 곡식이 익어 성숙되고 겨울엔 다음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뿌리에 양분을 저장해두고 휴식을 취해요. 우리가 성숙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환은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렴을 위함입니다. 바로 그 대상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 1년 동안 초목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하듯 우주가 한 번 순환할 동안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인간과 문명을 낳아서 기르고 추수하며 성숙한 문명으로 만드는 것이 우주의 목적입니다. 흔히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태양과 달은 우리의 두 눈을, 오대양 6대주는 인간의 오장육부를 닮아 있고요. 지표의 3분의 2가 바다이듯 우리 몸의 70%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불어 인간은 하늘과 땅의 광대함, 방정함, 천지의 심성을 이어받았기에 지혜롭고 한계가 보이지 않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죠. 이 밖에도 우주와 인간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손과 발이 되어 우주의 꿈, 목적을 이뤄주는데요. 사람 농사를 지어 모든 진리와 이치에 통달한 밝음의 인간, 태일인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천지성공이라 정의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우주의 목적을 이뤄주기도 하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여 빛으로 나아갈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먼지가 아닙니다. 본능과 욕구에만 충실한 존재는 더더욱 아니에요. 도파민 중독, 공허함, 개인주의 등
우린 행복을 쫓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삶을 지내고 있어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죠. 이 갈급증은 절대 물질로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강, 돈, 인간관계 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땐 영적인, 즉 영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진정한 이치이죠. 이 세상 둥글어가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나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마주하여 광명을 되찾음으로써 우주의 꿈을 이루고 진정한 나의 꿈을 이루는 천지 성공을 하게 돼요. 하늘과 땅은 나와 만유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뭉크는 그림으로써 본인을 치유하고 자신을 굳게 마주하며 간접적으로 자연의 순환을 깨닫고 순응하며 나아가다 보니 소우주인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당면하게 될까요?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태양처럼 밝게 떠오를 우리를 위하여 뭉크도 우주도 전해주는 깨달음의 진리를 쬐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